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십성의 5대 구조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전번 동영상에서 십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느라고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렸어요. 불필요한 것은 싹 빼고 말씀드렸는데, 전번에 그 오행 순환도를 가지고 우선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 1, 2분 복습을 해보고 십성의 구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이 있는 자리에는 비급이 같이 있습니다. 비급이 식상을 생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행도는 어느 손님의 것을 포인트제로 한번 참고 삼아 만들어 본 것 뿐입니다만,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다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비급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관성을 생하고,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다시 인성이 비급을 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성이 있는데, 이것을 편재와 정재로 나누었기 때문에, 정편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십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성의 구조는 비급에서 식상, 식상에서 재성으로 가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원초적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구조입니다. 한번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급에서 일간이 식상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 물론 그 중에는 말을 잘하고 활동적이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부분까지는 깊이 아직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보고, 일단 일터에 가서 어떤 일이든지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 활동적인 것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는 것.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자들이 이름 복잡하게 붙인 분들은 저한테 뭐 그런 설명하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원초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급이 일간을 포함한 비급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것이 많은 것이 바로 비식재 구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다는 뜻입니다. 목표 추구와 자기 주도로 적극적인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다. 공명을 높이기 위해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생활에 바쁜 그런 구조를 비식재 구조라고 합니다. 비식재 구조 다음에는 식재관 구조가 있습니다. 무슨 활동해서 먹고 돈도 좀 모으고 이제는 사회 활동을 해야 되겠다. 현실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식재관 구조입니다. 원칙 타파와 현상 개선의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먹고 사는 거 돈을 좀 모았으니까 다른 활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다시 오행도표로 가보겠습니다. 식, 재, 관 구조입니다. 먹고 사는데 열심히 활동해서 돈을 좀 모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 프랑스 말로 앙가주망이라고 합니다만은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모양입니다만은, 봉사활동도 하고 관청에서 하는 일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재관 구조. 그 다음에 재관인 구조입니다. 재관인 구조는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현실 참여도 하고 관계 연줄도 되고 로비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학식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쌓아야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학위를 취득해서 쉽게 말해 신분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레벨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식재관 구조입니다. 편법적인 사고와 신속한 결과 추구 경향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제가 나면서 그걸 조금 어디 가지고 오다 보니까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출세를 하면서 공부도 좀 더 레벨도 높여야 되겠고 지식의 수준도 높여야 되겠다. 쉽게 말해 돈 좀 벌어서 이제 하겠다. 학문에도 관심을 갖겠다 하는 바로 이런 거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성, 관성, 인성. 돈이 있어야 사회활동도 하고 관청 로비도 하고 안면도 트고 여러 사람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만나고 하니까 나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또 사회활동, 봉사활동도 좀 해야 되겠다. 남한테 베푸는 것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 국회의원이라도 나가지 않겠나? 서울시 의원이라도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다음은 관인비 구조라고 해서 관에서 인성으로 인성이 다시 일간이 포함된 비견급제로 비급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삶에 매여서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이거 관청도 다녀야 되겠고 공부도 해야 되겠고 사회활동도 해야 되겠고 나는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인비 구조의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 인, 비. 직업도 관성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직업을 가져서 그 다음에 내 인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나를 다시 레벨업 시켜야 되겠다.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주이기도 합니다. 이건 다른 도표입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비의식 구조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매사 주도적 내가 직접적으로 주도하려고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공부를 배우고 머리를 써서 나를 움직여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설명해 놓은 것은 각 5개의 구조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뿐이지 곡히 이것이 100%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비식재 구조는 분주다망형, 식재관 구조는 현실타파형, 재관인 구조는 출세지향형, 관인비 구조는 원칙중시형, 인비식 구조는 자기중심형 이렇게라고 구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행을 비급과 식상이 많으면 비식 구조라고도 하고 식상하고 재성이 많으면 식재 구조라고도 하고 재성과 관성이 많으면 재관 구조라고도 하고 관성과 인성이 많으면 관인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 또 구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비급에서 식상으로, 식상에서 재성으로, 재성에서 관성으로, 관성에서 인성으로, 인성에서 다시 일간이 포함된 비급으로 순환하는 것이 좋은 사주라고 알아두기 위해서 지금 이 구조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잠깐만요. 비식재 구조 위에 해당되는 것을 2개만 뽑아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례를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왜 비식재 구조는 왜 어떻게 비식재 구조라고 하고 왜 식재관 구조라고 하고 재관인 구조라고 하고 관인비 구조라고 하고 인비식 구조라고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식재 구조에서
갑인, 거기 구조에 들어있는 갑인, 병술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갑인을 보겠습니다. 갑인의 경우는 지장간이 전번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갑인의 지지인 인의 지장간이 무병갑입니다. 병술의 술의 지장간이 신정무입니다. 그러면 갑인부터 보겠습니다. 갑인의 지장간, 갑인 일주의 지장간, 갑인 일주의 지지, 일지, 인의 지장간으로 무병갑이 있습니다. 인의 지장간을 일간 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에서 무를 보면, 갑에서 무는 편재, 갑에서 병은 식신, 갑에서 갑은 비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봉기부터 이르면 비, 중기 식, 여기 재, 비식재, 그래서 비식재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술일주의 술 안에 있는 지장간은 신정무입니다. 일간 병에서 신을 보면 정제, 일간 병에서 정화를 보면 급제, 일간 병에서 무토를 보면 식신입니다. 역시 봉기부터 거꾸로 중기 여기로 가보면 식, 급제라고 써놨습니다만 이게 비급이니까 비, 식비, 재, 결국은 식비재니까 비식재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인 일주와 병술 일주는 비식재 구조에 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